포항역입니다. 포항역. KTX 역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시 1분에) 강릉으로 가는 KTX 이음 809 열차로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맞은편 타는 곳 14번 타는 곳에 있는 열차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셨어요? 몇 호로 하셨어요? 맞나? 아직 멀었나? 다 왔어요. 다 왔어? 네. 여기네. 오늘의 최종 목적지 김정재 의원실 앞입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아시고. 예, 전 신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회장님도 내가 투자 박혔어. 사무장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 4시. 그 다음에 네, 예, 저희 근데 제 명함이 지금 약간 아, 이거 드릴까요, 우선? 아니. 이경아 대표님 그 네. 명함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아, 여기서 이 대표님은 네. 잘 아, 압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분들, 당연히 근데 잘 오늘은 알죠. 새로운 명함 뭐예요? 또 뭐예요? 한국인력 살기. 아, 한국인력 살기 기대위. 오늘 팩트가 그거 같아요. 예. 먼저 의원님 노고가 네. 많으신데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정이 갑자기 막 몇 개가 네, 들어와가지고 네, 네. 시간을 바꿔서 너무 죄송해요. 네, 예. 물론 의원님 지역구 일이지만 예. 사실 이게 그 전국적인 일이고 예. 또 우리 그 풀뿌리 상공인들을 살리는 네네. 중요한 팩트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당연히 저희야 뭐 중앙회 회장으로서 이제 지역사회 회원님들의 애로사항이나 네. 권익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제가 참석해야 된다고 네, 네. 생각하고요. 아, 그래서 그러시네. 의원님께 이제 의원님 물론 다 이게 숙제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예. 저희 예식업이 뭐 아시겠지만 결혼 인구가 계속 감소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문화도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의 매출 주 매출이 이제 식사 문화로 식사 매출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예식 건수 감소, 두 번째가 하객 감소, 네, 하객 수 맞아, 감소.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세 번째 어려운 게 이제 그 각종 고정비는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식자재 비용이 다 30~40% 이상 다 올라와 있고요. 최저임금은 거의 시급 현재 현장에서는 10,000원 이상을 지급해야 되고 뭐 주유수당도 뭐 신설돼서 줘야 되고 퇴직금도 요즘 일용직도 다 이렇게 돼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 학생들 써도 11,200원 시급당 시급을 12,000원 주고 써야 되는 상황. 근데 이게 그런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식업은 우리나라는 그 출산 정책의 시발점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포항 우리 회원사님들이 정말 절대절명의 이기가 뭐냐면은 그 큰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5군데 시장이 포항에 있는데 5군데 물량을 한 군데서 다 휩쓸어 가볼 수 있는 용량을 갖다가 들이대면 결국에 남은 5군데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쓰러지면 결국에 뭐냐면 우리 포항 시민들이 피해자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의원님. 지금 음식가 한 4만 원 중반대 받는 것을 독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강주 같은 데가 대전에 하나고 강주에 2군데가 그 독점이 들어가는 바람에 3만 5천 원짜리 음식이 지금 5만 5천 원 올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 전주에 가서 결혼식을 겁니까? 저 경남에 가서 결혼식을 겁니까? 근데 결국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의원님 지역구뿐만 아니라 포항 시민들이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중앙회가 그 동방성장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식업은 대기업 자본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동방성장위원회에서 6년간 해서 했고 지금은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건 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협의 형태로 대기업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삼성도 서울대 애식장 진출하려다가 하루 만에 처리했어요. 삼성그룹도 저희가 뉴스 보고 난리를 쳐버렸죠. 삼성 너마저 이 추저반 짓거리 할 거냐 여기서 하고 그렇게 물리쳤고 하나그룹도 다 철수했고요. CJ도 다 철수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자본들은 이 중앙에서는 잘 몰아냈는데 지방에 보면 이게 다 토우 세력들 아닙니까? 진짜 그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일자리나 먹고 이런 것들 다 뺏어가게 만든다는 건 좀 너무 억울할 일이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포항 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중앙에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알잖아요. 이게 뻔히 이렇게 되면 제가 그래서 이제 진공청소기 이론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빗대서 애식업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포항에 5군데 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면 이분들은 5kg짜리 모터를 가동하고 애식장을 하는 분들인데 갑자기 20kg짜리 모터를 들고 진공청소기 모터를 들고 가서 빨아버리면 그 양반한테 다 빨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현상적으로 굉장히 의원님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현행 법률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땅의 용도가 애식장 할 땅이라면 허가권자인 포항시는 거부할 수는 없겠죠. 이건 법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언제 행정대로만 했습니까, 의원님? 이제는 좀 그런 틀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을 살리는 쪽으로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살리는데. 그래서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 하고. 여기 지금 필요성은 진행 상황이 저희가 이제 예식업 중앙회랑 지금 향토기업 살리기 위해서 지금 5월달부터 솔직히 그 교통 영향 평가를 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아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바로 뭐지? 티파니 웨딩홀 옆에 6m 골목을 두고 얘기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뒤가 전부 다 일방통행 길이고 여기가 이제 운동장을 행사를 했을 시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량, 여기서 이전하는 차량, 티파니 웨딩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주출입구가 여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까지가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이게 대형 예식장이 들어와요. 그래 되면 여기에 이제 교통 얼마나 되었나요? 웨딩홀이 세 개의 홀을 가지고 있고 9층짜리 홀이 들어옵니다. 1000평짜리. 예, 1000평이고. 건물이 지금 1000평. 저기는 얼마인데요? 여기는 저희는 이제 홀 2개에 있는 건데 건물이 300평. 예, 300평? 한 3배 정도 한층 크네. 한층당 300평. 예. 한 층당 300평? 네, 5층 건물. 한 3배 정도. 3배 정도? 네, 3배 정도 되죠. 근데 또 이렇게 큰 게 들어오면 예식 수는 거의 한 4배 정도의 예식 수를 가지고 오는 거죠. 어디 어느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포항 컨벤션이라고 있는데 투자는 서울에 계신 분이 투자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저기 일지랑 지금 신문 기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근데 많아요. 이거를 이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5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교통 대란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평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걸 했지만은 그냥 통과. 그다음에 저기 포항시가 허가를 한 상태고.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음. 그 허가가 마지막 들어간 상태. 허가 접수될 때까지도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의욕적인 부분이 너무 많고 이쪽에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자료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뭐냐 그러면 예식장 공문에 저희한테 온 공문에 보면 예식장업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약간 상생한 자기들 조건을 내건 거죠. 그런데 예식장 하겠다는 곳인데 교통영향 평가를 오후 5시, 6시 했어요. 그래놓고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때 4월 달에 했는데 그 4월 달에 정말 예식이 없었거든요. 한 홀당 이렇게 49명 그렇게만 40 그렇게밖에 안 돼 있는데 그때 있는 자료를 해서 이제 2023년, 2025년에도 더 비슷하게 그게 나올 것이다. 교통영향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수월하게 그냥 될 것이라고 효과를 주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교통영향 평가 자료에 지금 제일 문제시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상대동 주상복합이라는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교통영향 평가 자료에 주상복합이라는 자료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문화집회 시설 예식장으로 해서 그 교통영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상복합으로 해서 이제 그게 서류가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오타라고만 저희들 이제 주말에 한번 이렇게 혹시나 이름, 이번 주에 예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예식장들이 주말에 교통량을 한번 체크해봐라 했는데 저 유해 컨벤션이 주말에 5,000대가 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저녁 5시, 6시 체크한 데다가 그리고 예식이 50상밖에 못 받도록 한 제일 앞쪽기는 그때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의원님 참고적으로 그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문화집회 시설 예식장은 굉장히 수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 일반 상가는 그 아래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좋게 받으려면 일반 상가 근생 시설이나 또 편의 시설 뭐 이런 걸로 받아서 나중에 이제 그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게 이게 교통 영향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일단 일반 근생 건물로 업무시설로 이렇게 받았다가 교평을 받았다가 그때 중간에 착공하고 나서는 착공하고 중간에 준공되네 전에 용도 변경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가 다릅니다. 지수가. 예. 지수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꼼수를 썼다는 얘기. 그래서 상대동 이제는 상대동의 뒤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여기가 들어오면 1층부터 5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상대동 주민들이 이제 나는 못 살겠다 지금 나오는 거죠. 여기가 웨딩홀 하나만 해도 여기 뒤가 골목이 다 막히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부지가 이렇게 엉터리 교통영향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이렇게 그냥 돼버리고 그리고 주유소 자리잖아요. 주유소인데 환경평가가 저희는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도 코로나가 좀 지나고 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일사천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여기 신문 자료에도 지금 여기에 대한 신문 기사들이 한 30몇 가지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써 40일 이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집단 시위를 그 우리 시민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시청 앞에서 지금 5회째 그렇게 집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를 이게 허가 날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 허가 어떤 결과가 날 때까지. 또 지금 그러면은 이거 같이 하시는 분이 포항에 네. 예식업 종사하시는 5개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향토기업 살리기, 그 다음에 상대동 승정군 투쟁 비대위, 그 다음 장애인 복지단, 소상공인 골목일지기 본부까지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쪽 편만 들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시는 안타까운 만나보셨어요? 시는? 만나봤죠. 이제 시장도 뵙고 뭐 시는 입장이 어떤데요? 그냥-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다 그러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교통 영향 평가만 보더라도 너무나 부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표기 오류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도 의뢰했었고 시에도 의뢰한 결과 똑같은 문제를 의뢰했을 때 답변은 도청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죄송하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있을 수 없다는 이유가 뭐죠? 표기가 잘못된 건 있을 수가 이 없다. 들어간 거는 원래 아, 있을 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표기를 제대로 어. 다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시에서는 이거 단순한 오류다. 오타다. 이상이 없습니다. 네, 솔직히 그게 건축위원회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저희가 벽을 많이 느꼈던 게 포항시 공무원 그 건축 부분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전부 다 이 사실을 예전부터도 알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상황이 그냥 새거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걸로만 이해하고 저희가 이게 포항의 향토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희 얘기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교통영향평가 자료가 나와서 기사화되고 막 문제 되니까 이제서야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간담회를 우리가 같이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저희는 안 들어오고 업체들하고 용역 회사만 들어와서 했는 자리에서 그냥 표기만 잘못됐다, 오류였다, 그리고 뭐 별 이상 없더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의원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법적 하자 없이 자본력으로 예식장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20m 간격에 그 3배 이상의 건물을 지어서 지역에 있는 열심히 살아오는 어떤 기업을 문 닫게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상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교통평가든 허가거든 뭐가 됐든 의욕투성이라는 얘기죠. 첫째 교통평가. 여기 저희들만 주말에 5,000대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양쪽에 영업을 한다. 최소 10,000대입니다. 10,000대가 여기서 이게 더 되죠. 사장님보다 그러니까. 회장님보다 더. 최소 10,000대인데 이 골목이 전부 일방통행입니다. 어떻게 티파니 웨딩은 네. 주차장이 없잖아요. 여기에 주차장.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근데 티파니 웨딩은 제가 가보니까 주차를 다 여기 하시던데? 근데 여기 했는데 근데 다 여기 하시던데? 근데 아침에 여기 다 하시던데? 주차 네. 사용하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저기는 유해는 시청 네, 거기 하고. 네, 네. 근데 아침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에도 자리가 없습니다. 예, 운동장에도 운동장에도 자리가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보니까 네. 여기가 위치가 좋은 게 이게 없고 주차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UA도 시청 거기가 없으면 네. 난리 나죠. 네. 대란이죠, 네. 대란. 네. 그러니까 나는 거기도 나는 궁금한 게 그 예식장 지을 때 주차장 대수가 의무 법적 대수가 있지 있어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예. 교평이나 예. 건축할 때 이제 다툼가 예식장 할 때 이제 예식장 난 그게 제일 예식장 신기하더라고요. 문화집회 시설 예식장 경우는 주차 확보 대수하고 근생하고 대수가 예식장 훨씬 높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쎄, 그래서 그렇죠. 주차장 그리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나는 이쪽은 뭐 이렇게 지방이니까 무슨 이런 사용한 편의를 봐주나? 난 사실 제가 아니요, 그런 건 시의원이면 제가 포항 시의원이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봅니다. 근데 뭐 국회의원이 동네 일은 이건 시의원들이 해야 되니까 뭐 국회는 국회 할 일을 네네. 해야지 이런 거는 제가 근데 이게 아니까 이제 지금도 이 문제는 사실 다 이제 시의원들 네. 제가 들어도 네네. 어차피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이게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그분들이 하고. 들고 일어나야죠. 그래서 뭐 들고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거는 이런 거는 그렇게 아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민원을 제가 적극성으로 봐서는 해결해야 된다 이 제가 말씀이에요. 봐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고 또 이제 주민들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금 아까 문제 제기하신 거 이거를 다 한번 검토를 다 다시 해야 되겠죠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 입장이 사실은 중요한데 시가 지금 뭐 교통영향 평가에 그런 하자가 있으면 그런 거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건 좀 저희가 좀 하도록 하고 할 텐데 그다음에 뭐요? 예. 아니 이게 왜냐면 티파니는 20년 전에 지어졌기 그때 때문에 뭐가 달랐어요? 그게 이제 네. 건축법
그때 당시 건축법은 이 주차 대수가 제한이 별로 없었을 때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차를 상당히 네. 많이 네,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데도 거예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 이제 운동장 그걸 보려고 왜 그러냐면 원래 예상 차량이 1000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5천까지 주차는 363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640대 차량을 어디다 풀 건지 그러니까 운동장인데 지금 여기 운동장도 많차거든요. 예. 근데 왜 세월이 흘러가면서 차량 대수가 각 집안에 그 가족 수만큼 이제 차가 생겼는데 그 20년 전하고 어떻게 지금을 비교해서 하는 거지? 예, 한 가족이 4명이면 한 차에 4명이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네, 4명이 맞아요. 각자 네, 온다. 요즘은 그런 시대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예식장을 한다는 주차장 건 300대로는 아예 택도 없다네. 네, 그리고 의원님 저희가 원래 여기 모퉁이에 저희 주차 시설 있었잖아요. 근데 저기를 시장님께서 여기가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 의료보험공단 해서 그거를 예.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회장님께서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는 걸 그냥 드리셨거든요. 2000년대. 예. 근데 여기가 이거 들어올 때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주차 대수가 진짜 저희 여기가 이제 주차 대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면서. 여기 원래 청설버스도 같이 있었는데 주차장 자리인데 그때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주차장 때문에 그건 힘들다고 하셨어야죠. 아 근데 왜냐하면 그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예식장 가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에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건축법상 이런 게 있었나 기준이, 보다. 예, 예,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다 법적으로 맞춰서 지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 가보면 그래도 이런 생각도 합니다. 눈이 안 오는 지역인데 눈이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조금씩 와요. 1년에 네. 또는 2년에 3년에 한 번. 네. 그 한 번 오는 것 때문에 제설차를 다 구비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안 오면 이 제설차가 다 망가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설차를 무조건 구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따졌을 때 국민의 세금 같은 걸 따졌을 때 어떻게 할지 참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들어서 그 평일에 뭐 계속 주말하고 똑같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주말에만 그때 몰리는 거기 때문에 과연 주차 대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유연하게. 네. 그랬을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활용하고 대신에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정한 세상이죠. 그리고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만약에 미래를 위해서 혹시라도 또 압니까? 과거에 지었던 웨딩도 다시 완전 재건축을 했을 때는 그 주차 대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라라고 또 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회사, 우리 티파니에서 확보해 놓은 거는 시장님이 우리 주차 대수가 아니면은 여기를 쓸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미리 계약을 했거나 뭔가 그런 게 사전에 있어야죠. 시에서 아무리 향토 기업이니 뭐니 네. 그래도요 나중에 시가 이번에 이걸 정말 법적으로 절실하게 하자 없다. 느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송이 들어오니까. 음. 어차피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겠죠. 워낙 이런 데는 다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송하면은 시가 패소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도 시간만 만약에 안 해줬다. 네.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줬다. 이러면 100% 소송을 제기합니다. 쟤들도 소송이 있거든. 예,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다니까요. 네. 그러면 시가 져요. 네. 또. 진짜 당연히. 그리고 시가 지니까 시는 야 이거 질 소송을 또 우리가 소송을 당해야 되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같으면 참 입장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향토 기업을 살리고 이런 거 공감은 하는데 이게 지금 법이 안 따라주면 또 시도 공무원이잖아요. 뭐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그냥 공무원들을 사람들이 아니면 욕하는데 저는 공무원을 부정부패나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욕하지만 이 사람들은 룰을 지켜서 법을 네. 지켜서 일을 해야지 자기가 야 이건 아니야 감성적으로 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해서도 안 저희가 되고요. 네.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저기 상생 그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법으로 국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 이게 이제 6년으로 끝났다 그러고 기간이 종료가 됐다 그러는데 종료가 되었음에도 그 취지를 살려서 뭐 어떤 특약을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종료됐는데 협의하에 대기업하고 그렇죠. 그런 하고 식으로 있습니다. 해야지 이거를 이제 시가 문제죠, 그죠? 시가. 의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예. 그 문제 제기를 교통영향평가에 하자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일단 한번 살펴보는 게 네네. 저는 좀 시급하다 네, 생각해요. 그러시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 그건 제가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 살펴보라고 할 거니까. 의원님 뭐 저희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게 딱 걸리면 주유소짜리면 이제 토질 그것 때문에 토질 정화 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오랫동안 주유소를 오래 했던 데는 그 땅 속으로 깊숙이 그 이제 그 기름 것들이 스며들어서 그 토질 정화하는데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결국에 화가 날 토지면 화가 나는 거죠. 안 날 수가 없어요. 시장님도 어떨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님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안 내주고 그쪽에서 소송 받는 거. 버티고 이제 뭐 그런 얘기겠죠. 것인 건데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그분들도 우리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하나의 기론으로서 그분들 권리를 빼앗는 거나 이제 이런 게 다름없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공평하게 또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런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예. 그러나 그래서 제 우리가- 생각에는 이제 그 포항시 의회에서 상생안으로 자기들이 의회 입법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어떤 그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런 건 시의회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죠. 일단 한번 고민을 네. 해보시죠.